오늘은 세계적인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인생 철학과 처세술에 대한 명언들을 소개하는 특별한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9세기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로 본질주의와 비락 철학의 대표주자입니다. 인간의 삶을 탐구하며 완전한 행복의 달성을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철학은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깊이 있는 생각과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쇼펜하우어의 처세술에 관한 명언들로 꾸려진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의 지혜로운 생각들을 통해 삶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더 나은 인간관계와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함께 이 철학적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788년에 태어난 독일의 철학자로 한때 칸트와 헤겔이 지배적이었던 철학계에 파란만장한 색깔을 입혔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과 삶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통해 인간의 고통과 그 원인에 대해 깊이 있게 고찰하였습니다. 그의 철학은 고통의 해결책을 찾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의 끊임없는 추구와 세상의 일시적 행복이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고통을 초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실체적인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충돌하기에 삶에 근본적인 불만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견해를 자신의 대표작인 세계화의 원리와 의지에서 펼쳐 보였습니다. 이 책은 그의 철학 체계를 체계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그의 독특한 시각을 잘 보여줍니다. 이 작품에서 쇼펜하우어는 모든 것이 원리와 의지로 구성된 세계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하며 이 원리와 의지는 모든 삶의 근원이자 모든 발전과 소멸의 원동력입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전체 세계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인식에 의존하며 그 안에서 물질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불만과 착취, 그리고 세계의 불평등한 분배가 발생하는 현실을 크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세계화의 원리와 의지는 인간과 비인간, 세계의 무한한 욕구와 고통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인 탐구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어떻게 삶의 실체성을 찾을 수 있고 더 나은 존재 방식을 찾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조언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영상에서 살펴볼 쇼펜하우어의 처세술에 관한 명언들과 연관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처세술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 본성과 마음가짐에 대한 그의 생각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의 핵심에는 의지와 욕망이 있다고 여겼고 욕망의 충족에 대한 지속적인 추구가 삶의 고통을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고통을 극복하고 더 즐거운 생활로 바꿀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가 스스로를 이해하고 성장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내면의 깊숙이 파고들어 자아를 탐구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불행과 고통에 대한 내성을 기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오히려 고통을 성장하고 배우는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쇼펜하우어는 원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강조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가 정한 원칙에 충실하고 꾸준히 따르면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생각하는 인간 본성과 마음가짐에 의한 성장의 핵심입니다. 셋째,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명상과 성찰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허상에서 벗어나 진실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습을 통해 우리는 삶의 복잡성과 불화, 그리고 인간의 소심함을 극복하고 우리 자신과 주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처세술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면 우리는 삶에서 행복과 성취를 가질 수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이 원리들은 인간 본성과 마음가짐, 그리고 스스로를 이해하고 성장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삶에서 더 풍요로운 경험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쇼펜하우어의 처세술에 관한 명언에 담긴 깊은 뜻을 함께 배워보며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사람들은 행복이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만족감과 쾌락의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평온과 만족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명언은 마음의 평온과 만족이 행복에 대한 올바른 추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고통의 부재를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고 평온한 마음을 갖는 것이 행복의 열쇠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과도한 소비나 물질에 집착하기보다는 자아성찰과 함께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창조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행복을 더 견고하게 느끼고 진실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명상, 요가, 일기쓰기 등의 활동을 통해 마음의 평온과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가 삶의 본질과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결국 더 행복한 삶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적용 방법에 따르면 우리는 스트레스와 부정적 감정을 줄이고 삶의 질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마음의 평온과 만족을 발견하게 되어 쇼펜하우어가 말한 진정한 행복에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실수에서 배움으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피한 과정이다. 성장하며 우리는 방심한 순간에 옳은 길로 되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이 명언은 인생에서 실수와 실패를 겪는 것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견해를 보여줍니다. 그는 실수에서 배움을 얻고 성장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정임을 강조하며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실패한 프로젝트나 업무에서 얻은 교훈을 토대로 더 나은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과거 제품 출시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품을 개선하거나 다음 기회에 출시 전 마케팅 전략을 수정하는 등의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울을 보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나 태도를 인정하고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우리는 실수에서 얻은 교훈을 통해 인생의 다양한 영역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와 결점을 극복하고 다음에는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견해에 따르면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얻고 옳은 길로 되돌아가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만이 원인이 되어 무엇인가를 바라지 말고 자신의 운명에 만족해야 한다. 그리하여 내재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 명언은 쇼펜하우어의 인생 철학 중 하나인 내면의 만족에 대한 견해를 보여줍니다. 그는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자기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취하면 우리는 내재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운명을 바라보며 내면적으로 만족감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적인 경력에 중점을 둔 삶에서 스스로가 더 큰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며 그에 따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명언을 적용하는 방법으로는 다양한 정신적 실천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상, 요가, 기도, 정신수행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세상과 내면 사이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만족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용 방법에 따르면 우리는 자기 결정의 책임을 짊어지고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져야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내면적인 지혜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일이며 이것이 인생에서의 이상적인 목표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인내는 근원이 내면에 있는 경우 발휘되며 외부 환경과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다. 이 명언은 인내와 내면의 힘이 외부 상황과 독립적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내와 인간의 정신력이 내면적인 근원에서 발현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외부의 여러 어려움과 도전에 굳건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인내와 정신력을 꾸준히 길러 불리한 상황에도 끈기를 잃지 않는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에서의 엄청난 충격 속에서도 목표와 비전을 기억하며 일에 임하거나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명상, 긍정의 메시지와 슬로건을 수립하여 자주 상기시키거나 타인과 호흡을 맞추기 위한 팀워크와 의사소통 능력 등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우리는 외부 환경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인내와 정신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전에 대한 끈기와 참을성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불리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에게 내면의 깊은 자존감과 인내심을 선사하며 성공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줄 것입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의 깊이는 우리 스스로의 삶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한다. 이 명언은 우리가 삶에서 가치와 행복을 발견하기 위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키워야 함을 강조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사회와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이 인간의 삶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는 발판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감정과 입장을 고려하며 소통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에서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습하고 긍정적인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타인에게 다가가기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며 인간관계에서 더 큰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깊은 인연과 사랑을 발견하게 되며 이는 결국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영역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비난과 시험에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내면의 평화를 찾고 외부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 이 명언은 쇼펜하우어의 마음가짐과 대처, 태도에 대한 견해를 보여줍니다. 그는 외부의 부정적 평가와 시험에 대처하는 방법을 터득함으로써 내면의 평화를 찾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때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 동료, 가족 등으로부터 나쁜 평가를 받아도 스스로에게 신념을 가지고 자존감을 회복하여 전진하며 큰 그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명상, 정신적 수련, 딥브레이딩 등의 활동을 수행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성취와 긍정적인 면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격려함으로써 내면의 평화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삶의 여러 도전과 어려움에 적당히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며 결국에는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이룰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위로는 스스로의 도덕적 힘과 품위를 유지함에서 비롯된다. 도덕적 힘은 어떤 상황에서도 존중과 인정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 명언은 쇼펜하우어가 인생에서 도덕적 힘과 품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덕적 힘을 갖추고 품위를 유지함으로써 인생의 어려움과 고민에 대한 위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도덕성과 정직함을 고려하며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에서 급한 문제를 처치하려고 속임수를 부리지 않고 올바르고 정직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명언을 적용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도덕적 원칙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일상에서 수행함으로써 도덕적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둘째, 힘든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고 원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유연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삶에서 진정한 위로와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견해에 따르면 도덕적 힘과 품위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에게 존중과 인정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자 인생에서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지식 있는 인간은 말을 삼가는 존재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한된 언어의 표현력보다 지식이 훨씬 넓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명언은 지식을 쌓은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견해를 보여줍니다. 그는 지식 있는 사람들이 말보다 행동이나 사고로 그 지식을 나타내며 언어의 제한성을 인식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이고 직장에서의 상황에서 말보다 행동과 태도로 우리의 지식과 능력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습한 지식을 적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때 실질적인 노력과 실행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평소 자기 개발을 꾸준히 노력하고 가르침을 받은 것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지식을 나타냅니다. 또한 언어의 한계와 지식의 폭을 인식할 줄 알며 더 깊이 있는 이해를 갖기 위해 끊임없이 탐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언어의 제한에서 벗어나 지식을 끊임없이 확장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태도는 성공과 인생에서의 전문성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며 결국 더 풍요로운 삶을 나아가게 해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명언들을 통해 인생에 대한 통찰력과 조언을 알아봤습니다. 그의 명언들은 행복, 성공, 도덕주의, 지식, 통찰력 등 인간의 삶에 대해 여러 가지 중요한 차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아야 하며 실수에서 배움을 얻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자신의 운명에 만족하면서 내재적인 지혜를 찾으며 인내와 정신력을 기르고 타인에게 배려와 이해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식 있는 사람들이 언어의 한계를 인식하고 행동과 사고로 그 지식을 발휘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외에도 쇼펜하우어는 순간적인 성공에 좌우되지 않도록 정직한 노력과 현명한 선택을 강조하며 도덕적 힘과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인생에 가치 있는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이 우리 삶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관심 있게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영상을 유익하게 느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인생 가치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지혜와 영감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